여러분들 지금 조정에 절대 쫄지 마세요. 지금 뭐 개미털기다 아니면 시즌 종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버틸 자리에서 버틴다면 이게 조정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버틸 자리가 어디인지가 중요하겠죠. 자, 저는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대에서 버텨준다면 단기 조정은 끝날 것 같은데 여기서 기간 조정과 그 이후에 반등이 얼마나 나올지에 따라서 이게 비트코인이 바로 올라갈지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갈지 이런 모습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 이게 추세가 지금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어갈 자리들 그 비트코인의 타점은 제가 직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이더리움을 살펴볼 거예요. 자, 이더리움도 보시면 지금 이런 음봉을 좀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 음봉의 종가가 3,168달러였어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3,180달러 미만에서 마감할 경우에는 한 번 더 빠졌다가 갈 수 있다. 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 예상되던 조정이었기 때문에 겁내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회복할 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으니까 그 타점들 오늘 영상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우리가 롱을 엄청 기대했죠. 연초부터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또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은 좀 잘못되셨어요. 제가 5일부터 1월 5일부터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계속 강조를 드렸죠. 자, 그래서 제 영상만 잘 챙겨 보시더라도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또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시점이 어디가 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제 영상만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영상을 통해서 제가 10년 동안 쌓아놨던 노하우들을 풀어드리고 있죠. 자, 이런 노하우들 다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 원하는 건 좋아요 안 합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따가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은요, 제가 그저께부터 아니면 1월 5일 이때부터 계속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이더리움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라고 해서 거기서 못 올라가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이게 올라올 만치 올라온 상황에서 또 롱을 외치기에는 손익비가 너무 안 좋고 또 조정 가능성이 열렸다 보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1월 6일 날, 1월 7일 날 이때도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빅숏의 시작이라고 하기에는 그건 아니지만 이더리움 기준으로 오늘 종가가 3,180달러 미만에서 딱 마감할 경우에는 낙폭이 좀 커질 수도 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누구나 예측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예측을 하면서 제가 이런 단기 관점을 좀 잡아드렸죠. 자, 이 타점이 곧 올 것 같기는 해요. 올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두 번째 관점으로 또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 타점은 결국 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라도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좀 진입을 해도 나쁠 것 같진 않은데 자,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제가 어저께 좀 올려드렸던 구간이 해당 구간이었어요. 자, 해당 구간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됐죠? 여기서 양봉으로 마감은 했는데 또다시 여기서 못 올라서기 시작했죠. 그렇다는 건 이게 강력한 저항이 될 수밖에 없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이유가 결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저항이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못 올라갈 거야. 그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이 타점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어저께 새벽에 이런 타점들을 좀 잡아서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자, 물론 저도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좀 쌓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는 매매를 조금 쉬고 있죠. 자, 어떤 구독자분께서 너도 매매를 하면서 결과값을 보여달라. 일단은 저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구독자분들께 타점을 좀 잡아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은 매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곧 이제 조정이 끝나고 나서는 매매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에요. 언제 잡아도 롱이 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런 타점들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타점을 다 따라 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 나냐? 그건 아니겠지만 최근 승률도 괜찮고 수익도 꽤나 짭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월에 정말 좋은 수익으로 좀 마감하고 싶으시다면 이 스터디룸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스터디룸은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구독만 한번 눌러주시고 이따가 스터디망 입장하는 방법 말씀드릴 테니까 입장하시면 정말 여러분들의 1월은 수익으로 가득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단기적인 타점을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의 데이터를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조정 구간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자,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 순유입 670M
달러가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유동성의 회복이 좀 나온다면 조정이 끝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바이낸스의 월간 스테이블 코인 순자금 흐름입니다. 이 지표는 가격보다 한 발 앞서서 투자자들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하죠. 자, 먼저 12월을 짚고 가보도록 할까요? 자, 12월은 언제냐면은 자, 뭐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와져 있는 구간이죠. 12월은 비트코인 기준으로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시기였고 월간 성과는 약 마이너스 3.2% 수준. 다만 이 구간에서 중요한 건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형성된 유동성 환경이라는 거죠. 가격이 점진적으로 조정되는 구간에서 바이낸스에서는 약세장 이후에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스테이블 코인 순유출이 동시에 발생했었어요. 자, 스테이블 코인 순자금 흐름은 투자자 행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로 유입될 경우 매수 의도가 존재하거나 아니면 거래소가 감당해야 될 수요가 증가했음을 의미하거든요. 반대로 대규모 순유출이 이어졌을 경우에는 익스포저 축소, 위험 회피 성향 강화 이런 걸 시사합니다. 즉 이 지표는 말이 아니라 실제 움직임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거죠. 자, 10월부터 12월까지의 대비는 상당히 뚜렷해요. 10월에는 바이낸스로 8빌리언 달러가 넘는 스테이블 코인 순유입이 발생했거든요. 이는 10월 초 급락 이후에 매력적인 진입 기회가 형성됐다고 판단한 자금들이 적극적으로 유입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11월에는 순유입 규모가 1.7비달러,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급격히 둔화되면서 추세 전환 조짐이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12월에는 흐름이 완전히 반전이 되면서 순유출로 바뀌었죠. 이때는 약 1.8빌리언 달러. 이 정도가 순유출이 됐었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자본 보호 심리가 강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순유출은 몇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자금은 리스크 회피를 통해서 플랫폼 외부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수요 둔화에 대응해서 바이낸스 자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보유량을 조정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구간에서 시장은 공격적으로 사던 그런 국면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반면 지금 1월 달에는 전혀 다른 환경을 좀 보여주면서 출발하고 있어요. 빨간색에서 양봉으로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단 일주일 만에 바이낸스에는 이미 670M 이상의 스테이블 코인 순유입을 기록했죠. 이는 아직 강한 상승을 확신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최소한 관심과 유동성이 다시 거래소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그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하면 12월에는 가격 조정과 함께 유동성이 빠져나간 구간이고 그렇다 보니까 박스권 구간이 이어졌던 거죠. 그런데 1월은 그 유동성이 다시 천천히 복귀하고 있는 초기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뭐 초기라고 해서 뭐 비트코인의 초기가 아니라 유동성이 회복되는 그 초기 단계입니다. 그 초기 단계에서 시장이 방향성을 완전히 막 상방이다, 하방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새로운 기회를 염두에 둔 자금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 물론 그 자금의 크기가 완전히 크지는 않기 때문에 얼마나 회복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다시 순유출이 되지 않는지 이런 걸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아무튼 이런 데이터들은 지금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는 있어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살짝 내려온 건 맞지만 이게 단기적인 조정일지 장기적인 조정일지 저는 단기적인 조정일 뿐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우리가 왜 여기서 못 샀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아무튼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들,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지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 영상을 꾸준하게 챙겨보시면 이런 데이터들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지 않으셔도 좋고 그리고 어떻게 분석하는지도 다 좀 터득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 영상 꾸준하게 좀 챙겨보시라고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뭐 댓글로도 어려운 데이터가 있다면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분석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제 관점과 동일은 한데 이게 하락 패러렐에 대한 저항이 나오고 지지를 못 받으면서 내려왔죠. 제가 어제 3,130달러 이 가격대를 버텨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일단 어저께 말씀드렸던 관점이 여기서 내려오면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밀리고 나서 이렇게 회복을 해줄 때 들어가자. 지금 딱 전제 조건이 발생하긴 했죠.
물론 이 밑에 있는 상승 패러렐 중심에 대한 지지가 나왔을 때에는 단기 관점 2번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지금 제가 어제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3,130달러 제가 그어놨던 가격이죠. 자, 그리고 3,170달러. 자, 이 가격대를 회복하면 들어가자. 근데 이게 좀 낮춰서 진입해도 될 것 같다 보니까 제가 오늘 관점을 말씀해 드리는 건데,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죠. 이렇다는 것은 올라오면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트를 다시 보면 제가 예상하던 그 경로와 동일하죠. 자, 물론 소파동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지금 이게 전제 조건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올라탄다면 이제 3,130달러 이거를 지지받는지만 체크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면 다시 한번 밀 거예요. 밀더라도 진입하지 마시고 살짝 올라타고 나서 다시 한번 지지받을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습니다. 자, 예상되는 진입가는 3,135달러인데 이게 지지를 받아줘야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지받는 거 명확하게 체크하고 들어가도 늦지가 않아요. 지금 장세는 내려갔다가 올라탔다가 이런 흐름을 보여주다가 기간 조정을 조금 많이 줘야 됩니다. 자, 왜냐? 지금 상승 각도가 상당히 커졌었죠. 자, 어떻게 보면 작년 30일부터 쭉 상승만 했어요. 상승만 했다는 건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회복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더리움이 오히려 손익비가 좀 안 좋죠. 자,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100달러 수준이에요. 단기적으로 봤을 땐. 제가 그래서 특히나 3,230달러를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게 딱 이 하락 패러렐을 딱 마주치는 구간이다 보니까 또다시 단기 트레이더들은 여기서 매도 버튼을 클릭할 겁니다. 그때 우리도 같이 수익을 내자는 건데, 자, 아무튼 제가 이더리움이 손익비가 좋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래서 요즘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타점만 좀 잡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곧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보니까 제가 이더리움 타점 나오면 이 스터디룸에서도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스터디룸은 입장하는 방법은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죠. 자, 두 가지 관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상승 패러렐. 제가 이때부터 이 하락 패러렐 저항이 나오면 결국에 이거 찍고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난번 영상이나 아니면 이틀 전 영상에서부터. 자, 그렇다는 건 지금 시점에서 기다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이걸 이탈하고 나서 지지를 체크하고 3,130달러. 아까 말씀드렸던 이 중요한 가격 있잖아요. 그거를 지지를 체크하면서 올라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상되는 그 경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3,130달러를 동일하긴 한데 여기서 내려가잖아요. 자, 이렇게 내려간다면 다시 한번 또 내려가겠죠. 왜냐? 지지를 명확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 여기도 나쁘진 않아요. 이 밑에서는 우리가 그냥 담아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긴 시간 동안 또 횡보한다? 그럼 또 지쳐서 떨어져 나갈 거잖아요. 그럴 바에는 추세가 완벽하게 잡히는 그런 시점에서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라는 거. 저는 오히려 이런 타점들을 좋아해요. 그래야 우리가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기다릴 자리는 또 기다리고 절대 조급하게 매매를 해서 안 된다는 거. 자,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관점과 동일하죠. 진입되는 좀 가격대하고 1차 TP는 동일합니다. 근데 이게 예상되는 흐름이 지금은 여기서 올라탔다가 갈지 아니면 내려갔다가 갈지 이게 딱 정해지는 시점이 오늘 아니면 내일일 거기 때문에 이 타점을 살짝 기다렸다가 들어가셔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는 데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런 타점이 정말 이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또 겁먹고 못 들어가실까봐 제가 이런 타점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터디룸에서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죠. 자, 물론 어제 새벽에 타점을 잡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구간에서 들어가서 제가 예상되는 그 시나리오 안에서 나오다 보니까 보조지표가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타점을 잡아 드렸었어요. 물론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매매를 다들 잘 못하셨을 수도 있기는 한데 중요한 건 뭘까요? 수익을 낼 수 있을 때는 내줘야 우리가 내려갈 때 숏타점을 잡아도 되겠지만 기다릴 수 있을 때까지 조급하지 않게 또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게다가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렸던 타점 중에 하나가 이런 타점이었거든요.
제가 예상되는 그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였을 때 또는 보조지표가 나왔을 때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이게 깃발 신호가 두 개가 나오고 나서 신호가 나오거든요. 바이나 셀이 나오게 되는데 바이가 나오게 되면 위에는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딱 명시가 되게 됩니다. 뭐 셀이 나오면 반대겠죠. 근데 익절가에 딱 도달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차트를 보시는 데 있어서 정말 유용한 도구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차트를 24시간 내내 보는 게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타점들을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타점들, 뭐 제가 예상하는 그 시나리오나 아니면 이런 보조지표를 통해서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보조지표도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이 보조지표를 공유받는 방법, 그리고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해당 폼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제 이름, 이무역 전문가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룸은 이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을 딱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뭐 그리고 업비트하고 빗썸에서도 제가 알트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 알트코인 추세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추세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이런 코인들도 제가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스터디룸을 입장하신다면 모든 걸 받아보실 수도 있고, 자, 문자 메시지로도 드리고 있으니까 뭐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거 체크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깃발 신호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와 함께 바이 신호나 셀 신호가 딱 나오면서 바이 신호가 나왔을 때는 위에가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를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면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그 내용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게다가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깃발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바이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셀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매매를 좀 하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 타점들도 모두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제가 이 스터디룸을 그냥 공개방으로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좀 만들어 보니까 광고쟁이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들까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그 구독자분들로 한해서만 입장을 좀 받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스터디룸 그리고 보조지표 이것을 통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방도 좀 만들어 놨으니까 단기방도 좀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클릭하시고 뭐 단기방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 딱 눌러주시고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하시면 끝이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언제든지 제출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을 한번 요약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단순한 단기 조정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조정을 보일 거면 진작에 내려왔었어야겠죠. 이것도 못 들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선을 여기서도 돌파를 했다가 밀렸다가 가고 밀렸다가 가고 이게 반복됐어요. 근데 장기적인 이 하락 패러렐을 뚫어낸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이 파동의 단기적인 조정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버틴다고 해서 바로 올라갈 거야?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오늘과 내일 그리고 한 일요일까지의 흐름을 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지금 뭐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뭐 아까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